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는 공수처. 공수처 스스로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방사 예하 제55 경비단 단장을 불러서 관인을 가져오라 이렇게 압박을 한 다음에 관저 출입 공문에다가 도장을 채취를 해서 그 수사관들이 대신 찍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 내란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는 사실은 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공수처 스스로가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그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잔인 탈취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의혹 속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날 수방사 55 경비단 관저에 대한 이 출입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알렸다가 지금 중대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승인 권한이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 거짓 공지를 했었습니다. 출입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 또 언론들 그다음에 경호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아주 그 중요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공문 위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어제 있었던 현직 대통령 체포조 대통령 관저 출입 그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그 원천 무효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뭐 그럴 일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제 그 경호처장은 지금 이제 사퇴를 해서 없고 경호처의 그 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경호처 간부들이 부하들한테 그랬답니다.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에는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경호처 간부들이 물리적 충돌, 유혈 사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사실상 그 체포팀에게 길을 열어줘라. 이런 지시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후에 세계 그 방어선이 36분 만에 뚫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있는 그 영상조사실에서 영상 녹화 조사실입니다. 여기가 2평 규모의 조사실입니다. 2평 규모의 조사실에 사람이 4명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맞은편에 있고 윤갑근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사관이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200쪽의 질문을 하루 종일 계속했고 1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천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여기는 윤 대통령이 머무르러 있는 그 독거실은 3평 규모입니다. 피의자 대기실, 정확하게 여기에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화장실, TV, 소파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진 독거실이고요. 경호처는 이곳 역시 경호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경호 차량은 오후 9시 40분, 상당히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대통령은 그곳에 있었고, 공수처에서 9시 50분, 9시 40분에 출발해서 9시 50분에 서울 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영장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실질 심사 이렇게 말하죠. 그때까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게 됩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3평 규모로 독거실인데요. 화장실, TV, 소파, 침구류 갖춰져 있고, 간이 입소 절차만 받으면 되고, 체육복 등 사복 착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를 하면은, 어, 그러니까 이 원래는 체포영장은 48시간만 유효해서 그 이전에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 안에 있는 비결수 수용동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 주민등록부, 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 검사 받아야 되고요. 미결 수용 수의로 갈아입어야 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 수용 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은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야 되지만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2차례나 발부했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논란을 키우는 공수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16일 밤늦게 혹은 내일 17일 오전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내일 오전 10시 33분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을 피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논란을 빚었다. 이 공수처는 통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영장 심사 후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혹은 토요일쯤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된 직후, 그때 공개된 영상 메시지, 노타의 차림에 그 얼굴로 나와서 영상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이 무너졌다. 법이 무너졌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 공개된 페이스북에 6필 원고 44장짜리 그 장문에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오로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애초 계엄 선포문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많다는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의 이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체포 직전에 관저로 찾아온 국민의힘 20여 명 의원들하고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니 부정선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 혹은 국회의원들조차 알 수 없었던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았던 그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들 이것을 지금이라도 공개를 하고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서 아무튼 그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큰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반드시 넘어야 될 이 큰 산을 꼭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 부정선거가 확인이 될 경우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체포, 이 모든 것은 한꺼번에 뒤집혀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통령이 그 일부 유튜브 괴담에 미혹이 돼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 그 또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은 된장찌개를 드셨고요. 점심은 도시락을 먹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체포영장은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은 내란죄, 직권남용 이것이 딱 구별이 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마구 뒤섞여 있었답니다. 여러분, 공수처가 왜 그런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런 영장이 공부가 됐을까요? 왜 내란죄 따로, 직권남용 따로 이렇게 김용현 했을 때처럼 딱 구별을 하지 않고 이걸 마구 섞어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5장짜리 체포영장에는 이 죄명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 섞어놓은 이유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것처럼 체포영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체포영장을 만드는 겁니다. 형법 87조 거기에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을 적어놨다는데 형법 87조를 보면은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바로 밑에 형법 91조에 보면은 국헌문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했으니까 이것이 내란죄 아니냐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데요. 헌법기관은 국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 구성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 십수개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만 유독 특별하게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체포영장에 보면 국회를 마비시키고 중앙선관위를 점거하려 했다. 이제 이것을 내란죄 혐의 비슷하게 적어놨는데 국회도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 77조 계엄 선포에 관한 헌법 77조 제3항에 보면은 계엄 상황 속에서 특별한 조치, 특별 조치권을 언급해 놨습니다. 영장, 영장이라는 것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이 네 가지 영장을 말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부, 법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법률에 따라 라고 헌법이 돼 있어서 그 법률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엄법 제2조 2항. 이거 보면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계엄법 9조에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장, 그러니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부 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은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계엄법 13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포고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취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거로 계엄이 선포된 이후 지금까지 40일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56건, 쉬운 6건이나 발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더기로 계엄법을 발의를 했을까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엄법으로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찜찜하기 때문이지요. 캥기기 때문이지요. 지금 계엄법상으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에 56건이라고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3일 이후 무더기로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력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내란과 직권남용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있는 범죄인 직권남용과 연관이 돼 있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러분, 법률 용어로 과형상 일죄,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과형상 일죄. 어떤 피의자가 한 사람 있는데 여러 가지 범죄가 함께 몰려 있을 때 그때는 가장 무거운 중죄로 다른 죄를 다 합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경우를 비교를 해 봐 드리겠습니다.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 최고형이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직권남용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입니다. 징역 5년과 사형, 어떤 게 더 무거운 범죄입니까? 당연히 내란죄죠.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그랬잖아요. 가령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절도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공력반으로 반드시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찰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친 이런 절도범, 빈집털이범을 갖다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빈집을 털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반항을 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서 죽인 살인범이라는 걸 알아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강력반으로 이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절도범이 아니라 살인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처가 설사 직권남용으로 공처가 먼저 수사를 하다가 내란의 혐의가 보이면 그건 곧바로 경찰로 이첩해야 됩니다.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라 그렇습니다. 공처가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받을 때 직권남용죄로 이첩받은 게 아니고 내란죄로 이첩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공문서 위조와 더불어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이제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나든 그것과 관계없이 공수처는 반드시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될 겁니다. 어제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알았다 가자 알았다 가자 네 얘기 내가 구구절절 다 이 말 해도 내가 알아듣고 저 말 해도 내가 알아듣는다 너도 애쓴다 그래 알았다 가자 이렇게 하고 어, 선선히 일어섰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관저에 있으나 저기 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 여기 있느니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토리라는 반려견하고 약 10분 동안 또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관저 2층 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강아지가 사실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습에 1층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다들 먹먹해져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이 남긴 장문의 글에 보면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 합동참모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개 내지 7개 사단 병력 이상, 1개 사단 병력이 대개 12,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7개 사단 병력이 가령 동원이 되면 10만 명 가까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헌법 77조, 개헌법 2조 2항, 개헌법 9조 여기에 다 뒷받침되어 있고요. 특히 헌법 77조에는 계엄 선포를 병력으로서 이렇게 병력, 군을 동원한다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특히 계엄 포고령 제1호 이것을 김용현 국방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다 라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이러한 답변서는 치졸을 했다. 어떤 경우에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과천의 공수처 부근에서 한 남성, 60대 남성이 오후 8시 5분쯤인데요. 민원 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분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온몸에 아마 불을 붙인 것 같은데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용태에 관한 속보가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중상을 입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생명이 유독하다라는 표현까지는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의식불명이다 이렇게 돼 있으나 어, 그 이후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영등 보구에는 한강 성심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급한 가스 4개를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철사를 몸에 감고 분신 자살을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 불은 15분 만에 모두 꺼졌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은 없었고 특히 차벽용 그 버스에 차량 키를 놔두기까지 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한국 국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참담하다. 이재명에게 속이 시원하냐라고 묻고 싶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민생 경제에 집중할 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따져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발생 43일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가 2021년 12월 22일 SBS 방송 인터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국정감사가 2021년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로부터 3년 2개월 26일이 흘렀습니다. 3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그들이 봤을 때 그게 이제 범죄 사건 발생이라고 본다면 사건 발생 43일 만에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체포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건 발생 3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유의 몸이고 뇌활개를 펴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국회의원 배지를 2번이나 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다루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재판장 최은정의 요청에 따라서 이 서울고법 형사 6-2부에는 3월 12일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12일까지 지금부터 2달 남았습니다. 2달 이내에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체포가 어제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난생 처음 겪는 일, 이번이 마지막일까? 앞으로 또 있을까? 그런 심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측면, 그리고 그것이 그 젊은 경호원들과 수사관들 사이에 물리적 풍도를, 그런 불상사를 피하려고 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